다시 그럼 PR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게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이미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PR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대마다 좀 PR의 방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원래 유명했던 건 이제 대중연설이죠. 특히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주 대표적으로 대중연설을 잘하시는 예. 분들이었고 모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연설한 내용은 안정과 개혁입니다. 안정 속에 개혁하고 개혁을 해야 안정이 있다. 이것이 내 주장입니다. 그 뒤로 이미지 정치가 강조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기타 치면서 상록수를 부르는 모습이나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밥을 드시면서 그걸 이제 할머니가 와서 육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우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걸 보면 대사가 길질 않습니다. 내가 뭐 이거 하고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서민적인 사람이다를 강조하는 것으로 또 이미지를 만드는 정치가 예. 좀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TV 토론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토론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토론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했을 당시에 특히 이정희 후보와의 일대 결전. 이것도 그때 이정희 후보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토론을 잘했다라고 봤는데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치고 나서 지지율에 그럼 그것이 도움이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이 내용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시장 시절에 동상이몽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도를 높이는데 굉장한 성과를 거뒀던 역시 그런 종류의 말랑말랑한 예능 프로그램이 홍보에 저 좋은 역시도 그때 저가의 동침 그 방송을 출연하면서 갑자기 제가 예능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도 노동운동하고 때로는 시민사회운동 상당히 강경한 이미지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하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남자로 바뀌었죠. 그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지금 이제 언론의 힘을 빌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75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계정도 한 50만이 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로 승부를 보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워 유튜버시잖아요. 제가 뭐 효과가 좋은가요? 제가 재장을 잠깐 하면요. 민주당의 그 유튜브 구독자 1위가 이재명 대표 75만. 이건 뭐 이제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이제 높은 장벽이고요. 2등이 정청래 최고위원이고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3등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파워 유튜버예요. 저는 이제 그 유튜브의 긍정적인 측면과 장점도 있지만 제가 보는 유튜브의 또 단점도 있어요. 그 뭐냐면 유튜브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구독자만 보기 때문에 구독자의 구미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더 좋아하는 이야기, 구독자가 더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 하다 보면 굉장히 과해져요. 정치인의 이 정도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효과 좋은 PR 방식은요? 한돌하죠. 정치인들이 뭐 이런 대중성을 좀 가지고 이런 시사 토크를 잘하신 분들은 이런 데 방송사에서 섭외 받아가지고 하면 좋아요. 예. 근데 그 선택은 아주 제한적이죠. 나머지는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 지방 순시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정당 행사, 총선, 대선, 개표 방송 시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당 대표나 후보, 대통령 후보 뒤에 다 거기서 자막에 잡히려고 개표 방송. 그 자리는 한 4시간 전부터 맹세히 국회의원 배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진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 의원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잘 그런 걸 못하는 정치인인데 아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성태 대표님만 하더라도 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2015년도에 우리 국회의장님을 수행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순방 일정이 있었어요. 수행 의원으로 저도 그때 지명이 됐고 우리 대표님도 지명이 됐는데 중국에 갔는데 안 오셨어. 북경에서 이틀째인가 3일째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 면담이 있는데 네네. 거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권위적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약간 움찔움찔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 포터월 앞에 서서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갑자기 오신 거야 거기에.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좀 얼어가지고 악수만 하는데 그 사이에 셀카도 찍으셨어 시진핑하고. 끝나고 우리가 충칭으로 이동했어요. 전부 일행이. 충칭에 가니까 또 없어졌어. 시진핑하고 사진 찍고 한국으로 가셨어. 아, 그때 내가 참 바빴어요. 아니 바쁜 거 아는데 안 바쁜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1년 납두고. 갈 행편이었는데 그때 정의화 의장이 연락이 왔어요. 아니 김현 내 체면을 봐서라도 와야지. 사실 내가 안 가기로 한 건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그래가서 간 게 이제 마침 시진핑 대통령하고 나 이렇게 만나는 좋아하는 그때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김성태 의원 대단하다. 타이밍의 귀재다. 나는 사실 이제 정치인들의 센터 싸움이 치열합니다. 항상 주인공인데 보통 이제 대선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후보가 쓰면 그 옆자리에 누가 설 것인가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거든요. 어깨를 누가 잘 밀어 넣느냐의 싸움을 하는데 이 센터를 차지하는데 또 발군의 능력이 있는 분이 박영선 의원이에요. 보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박영선 의원이 등장하시는 그림들을 컷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나 당대표 뒤에 같이 찍히면 도움이 되기는 돼요? 위안이 되죠. 아,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대체로 뭐 좀 정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카메라가 집중되는 장면에서 또 뭐가 주로 등장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초선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다가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귀에대고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장면 반드시 지키고 그쵸. 그 언론에 귀옛말을 나누고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귀옛말의 반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의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저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 본회의장 가면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가 맨 뒷자리에 앉아요. 거기는 통로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대체로 보면 귓속말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별로 영양가 없어요. 솔직히. 그건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내용을 심도 있는 내용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진 찍기 하면서 자리 찾아가고 이렇게 재주를 부리다가 그 굉장히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얼마 전이었는데 장성민 기획관이 BTS를 이제 이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데서 손을 들고, 네. 끌어올려가지고 사진 찍으려다가 굉장히 논란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알려야 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은 국민들한테 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BTS가 무슨 죄입니까, BTS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때는 보면 또 사고를 쳐요. 이 사람들이. 노이즈 마케팅? 그렇죠. 사고를 쳐가지고 그 사고가 기사가 돼가지고 이 정치인들은 깜빡만 안 가면 어떤 내용인데 기사가 나오면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신사를 들은 사람들 좀 꽤 많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이름은 여기서 나열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 홍보의 수단은 자기 본인의 역할에 가장 충실했을 때 이 각인이 되거든요. YS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23일간 단식하면서 독재에 저항하는 예. 그 모습이 사실은 대통령 YS를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50 청문회 할 때 명패 던지고 전두환한테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통령 노무현을 만든 거지. 무슨 유튜브 하고 이미지 정치한다고 정치인이 그건 아주 짧은 거고 또 어떨 땐 필요하겠지만 본연의 정치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끝끝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거품처럼 흩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PR 하면은 뭐 자기 자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취재하다 보면은 의원님들 뭐 정치인분들 정말 자기 자랑을 은근슬쩍 잘하세요. 은근슬쩍이 아니고 내놓고 자기 자랑 하는 사람 많죠. 진짜 자기 자랑 잘하는 정치인들 있을까요? 아니 우리 판도라에도 자주 나오는 그 최모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불세출의 사무총장 그 서사를 우리가 몇 번을 들었습니까? 아, 그쵸, 그쵸. 심지어 외울 지경이야. 뭐 그런 분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제 앞에 앉아 계신 김모 교수. 지금 무관의 제왕이고 영선인데 늘 자기를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정치인의 숙명 같은 거죠.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리고
자기의 좋은 점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승전 깔때기가 되는데 깔때기 원조가 그 정봉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에서 몇 번 이렇게 견줘봤는데 깔때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이제 깔때기가 이제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하니까 더 무리해서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패에 대한 믿음,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출마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예.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는 그 박지원 선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그럼 반면에 잘한 PR 말고 아, 이분은 진짜 자기 PR이 꽝이다 싶은 정치인도 있잖아요. 그 제일 안타깝고 대표적인 분이 고 김근태 전 의원님이시죠. 사실은 여야를 넘어서 김근태 의원님의 성품 또 태도에 대해서 다 존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운동하지 말아요. 함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생전에 제일 안 됐던 게 PR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 전문가들이 제발 좀 PR 좀 하시라. 근데 이게 약간 체질적으로 안 되시는 분이 워낙 이제 몸에 밴 겸손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근태 의원실에 당시에 일하던 보좌관 비서관 전원이요. 다 김근태 의원 같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다 고루하고 그래도 민족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밤새 토론하고 항상 진지하고 아무도 웃지 않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김근태 의장도 머리가 좀 길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답답하게 볼 머리였는데 어느 날인가 커트를 멋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딱 드러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아니 의장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셨습니까? 했더니 6개월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보좌진들이 설득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아니 머리 자르는 문제 정도는 참모들에게 맡기고 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데 예. 저 머리 하나 자르는데 6개월 고집을 부리는 양반 같으면 다른 일은 참 어렵겠구나. PR이 안 되는 데는 다 그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이런 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PR을 생각합니다. 많이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에요. 이제 굉장히 성실한 분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실제로 저는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분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는 분을 많이 뵙지를 못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께서도 좀 망가져야 돼. 자빠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손을 딱 잡고 끌어내주는 그게 국민이거든요. 그게 대중이에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아까 자료화면에는 김성태 의원님 그 선글라스 댄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때 망가진 걸로. 아니 뭐 이 바른정당을 띄워야 되는데 제가 초대 사무총장인데 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또 뭐 막춤 좀 치고 그 유명한 그림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PR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 딱 10초 자기 PR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정치라는 게 내공도 있고 품격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염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지금 양아치 정치판에 대해서 정말 진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의원님. 예,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공이 느껴집니다. 역시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최고의 저평가 우량주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장외에 있지만 머지않아 다시 상장이 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와. 소장님. 예, 새로운 소통의 모범, 김성회 옳은 소리, 그 안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